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한자어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한자어는 바로 착잡하다입니다. 발음도 좀 어렵죠? 착잡하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거를 잘못 발음하는 혹은 잘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한자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새로 구매한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티 X라는 마이크고요. 기존 마이크 대비 어떻게 좀 또렷하게 혹은 잘 그 음성이 전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테스트 겸 하지만 뭐 내용은 테스트가 아닙니다만 마이크 테스트 겸 컨텐츠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가끔 간혹 이렇게 잘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찹찹하다, 찹 이거는 또 어렵네요. 찹찹하다, 찹착하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착잡하다. 얘 같은 경우는 세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찹찹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찹찹이나 찹작은 아닌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보시면 찹찹하다라고 되어 있죠. 찹찹하다. 포개어서 물건이 엉성하지 않고 차곡차곡 가지런하게 가라앉아 있다.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두 번째, 마음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하다. 이거는 마음과 관련된 그죠? 그래서 마음이 찹찹하다라고 하면 찹작과는 달리 어떻게 되나요? 좀 가라앉은 기분, 차분한 기분. 하지만 고민은 되지 않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찹찹하는 거는 한자는 없지만 또 기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찹찹할 때는 이게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찹찹이라고 하면 예전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뭔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 먹다라는 그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찹찹 뭐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서. 근데 실제로 이 찹찹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 어떤 경우에 쓰냐면 뭐 빨리 그 동작을 해라. 그렇죠? 찹찹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수 이렇게 치면서 그렇죠? 이렇게 치면서 빨리 빨리 뭐 약간 이런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hurry up가 아니라 뭐 quickly 뭐 이렇게 빨리 빨리 말할 때 찹찹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실제로 사전에 찾아보면 찹찹 하면 이게 뭔가 자 굶뜨지 말고 빨리빨리 행동해라는 영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알아두셔도 뭐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과연 착잡하다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씁니다. 착잡. 얘는 뒤에서 보겠지만 어긋날 착자고요. 얘는 섞일 잡자입니다. 착잡. 영어로 하면 굳이 하자면 mixed나 아니면 complicated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이렇게 돼 있고 꽤나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말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착잡하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그 착잡이란 말을 중국과 일본에서 쓰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공통 단어가 두 개가 보입니다. 이 단어하고 이게 1번이라고 하면요. 이게 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일본에 쓰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어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중국어고 이쪽이 일본어입니다. 중국어 먼저 보시면 초어종 후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어종 는 착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후사 복잡.
심정이, 심리가 我的心里很错综复杂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저는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复杂, 복잡하다라는 말을 많이 본 적이 있죠. 한자도 상당히 여러분 이 네 글자가 다 지금 중국 대륙에서 쓰는 간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재밌는 한자들입니다. 착종, 이 목을 종자거든요. 종합할 때. 그래서 삭소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복잡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푸사, 후끄자츠 이렇게요. 일본어로는 후끄자츠, 중국어로는 푸사 이렇게 복잡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콘란, 네, 곤란하다 할 때 곤란이라는 말도 동의어로 사전에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에서 얘기하는 착잡이란 말은 없다. 일본어나 중국어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힌트는 있죠. 착종 복잡의 착자와 마지막 글자인 잡자를 합치면 착잡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한중일 삼국 모두 비슷한 한자를 쓰고 있다 정도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착과 잡 한 글자씩 좀 떼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어긋날 착자입니다. 틀릴 착, 잘못될 착, 비슷하죠. 그래서 쇠근변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요. 중국어에서는 이거를 모든 쇠근변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발음은 추어라고 아까 잠깐 발음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사크, 아까 봤습니다. 왜 쇠근변이 들어가는지는 항상 저는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출처는 한자 로드 신동윤 님의 자료입니다. 어긋날 착자에 왜 쇠근변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원래는 상감이라고 해서 금속이나 도자기, 금속이기 때문에 금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이나 자개 등의 재료를 끼워서 장식하는 아주 어려운 기법을 말하는데 우리 그 상감, 청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더 발전해서 확장돼서 어지럽다, 잘못되다까지 의미가 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쇠근변이 왜 들어갔는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원에 대해서 그렇죠? 글자인 자원에 대해서는 재미로 혹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긋날 착자 보셨고요. 뒤엔 섞일 잡자입니다. 섞일 잡자 역시 꽤 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것도 역시 한자 로드에서 설명을 가져왔고요. 인용을 한 것이고 지금의 잡자는 모일 집자. 잘 보시면 다시 쓸게요. 이 글자가 여기 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 목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글자가 옷 의자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 결합한 모습인데 원래 글자를 보세요. 원래 글자는 이 떼지어 모일 잡자라고도 위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한자가 있는데 이게 새 추자잖아요. 추가 세 마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가 모여 있으면 그 중에는 품종이 색이나 품종이 다 다를 것이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마리가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1000이든 만이든 100이든 10이든 모든 숫자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 마리만 넣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여러 마리 다수 모여 있으면 그 종류와 품종과 색깔이 다르다의 뜻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 갑골문을 여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사전에서는. 근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갑골문에서는 이 글자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맞다고 치면 상당히 재미있는 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떼지어 모일 잡자가 조금씩 변해서 지금의 잡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중국어의 간체자와 일본어의 신체자가 다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일단 중국어 간체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옆에는 세 추자가 없어진 것도 그렇지만요. 위를 9 구자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부분도 나무 목자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삐침이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획이 있죠. 이렇게 바뀐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신체자를 볼까요? 신체자의 경우는 다행히도 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추자가 남아 있고요. 왼쪽의 부분을 이제 중국의 간체자로 바꿨습니다. 대신 아래 나무 목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나무 목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릴 때는 쓸 때는 이거 삐치면 안 되는 거 배우셨죠? 절대 삐치고 싶어도 삐치지 말고 이렇게 바로 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내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대신 중국에서는 이걸 할 때 간체자도 이렇게 쓰고 그렇죠? 번체자 역시 보세요. 여기 번체자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 목이든 뭐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섞일 잡자 이렇게 한 줄기 삼국이 다르게 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번체자도 다르니까 총 4가지 서체가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홍콩, 마카오, 어, 타이완 같은 경우는 번체자를 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면 이 각 글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종, 아까 말씀드린 착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착종 속에서 갈등을 겪다. 그렇죠. 뭐 복잡한 어떤 뭐 그런 섞여 있음, 섞임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자를 중국과 일본에서는 좀 자주라기보다는 그 착잡을 대신해서 쓰는 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했죠. 이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다 잘 많이 주로 부사가 많네요. 부사어가 자주 보는 단어들입니다. 흔히 보는 착각, 잘못 느낀 거죠. 착각 많이 쓰죠. 착오 많이 쓰죠. 착시 잘못 본 거죠. 도착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창난 뭐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 발음은 창난입니다. 창난. 꼭 창난젓 같이 그 명태의 그 난 뭐죠? 그 창자를 이렇게 양념해서 만든 게 창난젓이죠. 알은 창난이 아니라 명란이죠.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도착. 이 도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arrival 도착이 아니고요. 이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한자도 다릅니다. 거꾸로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볼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1번 뒤바뀌어 거꾸로 됨. 2번 심리 본능이나 감정 또는 덕성의 이상으로 심리 본능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본능이나 감정 또는 성질이 좀 이상해져서 잘못돼서 변질돼서 사회나 도덕에 어그러진 잘못된 행동을 나타냄. 그래서 우리 보통 도착이라고 하면 다른 거는 많이 안 쓰이고 뉴스 기사 보면 성품 성자를 써서 성도착 혹은 성도착증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도착이 이 도착입니다. 뭔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본말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그러진 걸 말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평균적인 사상이나 도덕과 좀 어긋나 있는 것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도착이란 표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잡자가 남았네요. 잡자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의 뜻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섞여 있다. 또 하나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잡스럽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뭐 중성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뒤에 그 뜻하는 잡스럽다는 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복잡. 아까 보시면 정말 이것도 간체자로는 정말 간단하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하나씩 다 흔한 말로 빼먹고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잡자도 옆에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죠. 후사. 아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잡.
한자가 복잡하네요, 이 자체가. 네, 잡지. 네, 흔히 알고 있는 그 저널이나 매거진을 말하고요. 혼잡, 뭐 섞일 혼자 썼으니까요. 뭐 도로 정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저는 재밌는 건 잡화였어요. 잡화. 그냥 보면 잡스러운 물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었겠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 백화점에 가면 가장 요즘 말로 럭셔리하고 비싼 그런 제품들은 잡화 코너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걸 말하죠. 뭐 작은 건 구두나 가방부터 뭐 그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지갑, 그다음에 혁 뭐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고가의 제품이 많다 보니까 1 층에 보통 잡화 코너가 그 백화점에 있는데 이 잡스러울 잡자, 섞일 잡자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잡화라고 하면 아직도 좀 잘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원래 뜻은 이렇게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쓰는 잡다한 물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네, 잡화고요. 이 화자는 뭐죠? 물건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물의 뜻도 있고요. 배에 싣는 추잡하다. 네, 추잡하다의 추자도 그죠? 추할 추자인데 참 재밌게 생겼죠. 술 유자에다가 귀신 귀자가 들어갑니다. 네, 추잡, 추접 아닙니다. 추접은 그냥 우리 구어에서 많이 쓸 때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말이겠죠. 말이나 행동 따위가 지저분하고 잡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잡하다. 또 하나 제가 또 이것도 나중에 혹시 그 따로 떼서 설명드릴 일도 있겠지만 잡채가 있습니다. 잡채의 제일 중요한 건 당면이겠죠. 당면은 제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당나라 당자 씁니다.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네, 어디서 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건너온 걸 당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당면 말고 또 중요한 게 고기를 채 썰어서 넣죠.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걸 넣는데 그죠? 소고기가 또 많죠. 이 채자가 전 재미있는 겁니다. 이 채자. 누가 봐도 이거는 식물성이 맞을 것 같지만 그죠? 켈 채자도 되죠 이게 자체가. 근데 뭐 나물이나 하여튼 뭐 채소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채자를 쓰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나물, 그렇죠? 콩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물류의 반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채소할 때 채자가 어, 음식 나물 반찬에서 또 파생해서 음식의 뜻도 된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보면 이 글자를 차이라고 읽어가지고 이거는 요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포함한 그런 부분의 변화가 저는 좀 재미있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든 아니면 한자든 이 채자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 잡지, 혼잡, 잡화, 추잡, 잡채 그리고 착종, 착각, 착오, 착시, 도착, 착난까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착잡하다에 대해서 배우셨고 찹찹은 또 다른 뜻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아까 얘기했고요. 찹 이거 원래 칼로 썰거나 도끼로 이렇게 찍는 뜻이죠. 어쨌든 착잡하다 이제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 맞춤법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분들은 워낙 우리말하고 한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틀리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라도 나중에 쓰실 때 이런 뜻이었지라고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 55번 55번째 컨텐츠는 착잡하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구매한 이 마이크를 정식으로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첫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새 마이크를요. 그리고 일부러 그냥 보여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프리셋도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블루 보이스를 활성화시켰고
그다음에 그중에 프리셋 중에 이퀄라이저 중에 브로드캐스터 2라는 라는 부분이 어저께 어 스피커 아니죠. 마이크 받고 잠깐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꽤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프리셋을 한번 테스트를 해 가지고 뭐 한 달이 됐든 1 년이 됐든 계속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가장 제가 어저께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었던 브로드캐스터 2 옵션으로 네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완성된 영상의 음질은 어떻게 될지 음색은 어떨지 지금 솔직히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건 강의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송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의 영상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또 다른 프리셋을 통해서 조금씩 맞춰가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예전에 썼던 마이크보다는 성능은 확실히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마무리를 했네요. 어쨌든 오늘 한자어 55번째 착잡하다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영상 보아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